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오전 남부 동해안에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가 되면서 북부 동해안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비구름대가 몰려오고 있는데요. 오전에 포항과 경주를 시작으로 퇴근길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이면 울릉도와 독도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40mm로 양도 제법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건조특보는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 23도, 포항 24도, 경주가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에는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비가 내리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9일 강원도 동해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한 데에 이어 어제 또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잇따르는 동해안 바다 지진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울진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CCTV 화면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같은 시각 울진 후포면 여객선 터미널 앞에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22일 오전 5시 45분쯤 울진군 동남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깊이는 21km입니다. 진동은 울진과 영덕을 비롯한 경북 전역과 강원도 남쪽 지역에서 감지됐습니다. 울진까지 지진이 오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느끼셨어요? 네. 방문이 덩덩덩덩 했어요. 그래갖고 나는 손님이 아침 일찍 이걸 당기는 줄 알고 눈을 뜨니까 또 한 1초 정도 있다가 그렇게 느꼈어요. 다행히 지진이 먼 바다에서 일어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울진 한울 원전에서도 지진 경보 기준인 0.01G에 크게 못 미치는 지진 계측값이 측정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 10일 포항 58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0의 지진, 그리고 지난 19일 강원도 동해시 54km 해역에서 일어난 규모 4.3의 지진. 동해안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혹시나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꾸 지진이 나니까 또 더 큰 지진이 올까 싶어가 겁이 좀 많이 좀 나기는 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울진 해역에서는 지난 2004년 5월 29일에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진의 원인은 해저 단층. 동해안은 후포 단층과 동안 단층이 해안선을 따라 뻗어 있고 최근에는 영덕 앞바다에서 해저 단층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사실이 부산대 연구진 조사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남북으로 뻗어 있는 단층들이 여러 개가 형성되어 있는 해역이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는, 이 해역에서는 큰 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잇따르는 바다 지진에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 차원의 정밀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해오름 동맹인 포항과 경주, 울산시는 어제 상생협의회를 열고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의 경주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세 도시는 결의문을 통해 경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축구 인프라와 함께 우수한 접근성과 쾌적한 기후를 갖춘 도시로 축구 종합센터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경주시 등 8개 지자체에 대한 현장 실사를 거쳐 다음 달 우선협상 대상지 3곳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포항 지진이 난 지 1년 반, 인재로 밝혀진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지열 발전을 연구했던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고 시행업체는 적반하장격으로 연구 교수를 오히려 제소했습니다. 지방도시 포항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열발전 실증 연구 사업을 주관한 넥스지오. 규모 5.4의 지진을 촉발해 포항 시민들에게 끝나지 않은 고통과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재산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는 없습니다. 지난해 4월 사이언스지의 유발 지진 가능성을 제기한 교수를 자신들의 연구 자료를 도용했다며 오히려 연구윤리 위반으로 대학에 제소했습니다. 결국 김광희 교수는 대학 측으로부터 경고, 이진한 교수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30년 학문을 하면서 저는 학술적으로 윤리에 위반되는 사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수치스러웠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넥스지오의 태도는 지금껏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오만함에서 비롯됐다며 두 교수의 증언을 지켜본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고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은 분명히 색출해서 엄정히 처벌하고 뿐만 아니라 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치권도 문제입니다. 한국당은 특별법 우선 제정을, 민주당은 특별법을 다듬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며 한 달째 소모적인 입씨름만 벌이고 있습니다.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포항시장은 국회와 정부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오로지 피해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빨리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피해 국민들이 목말라하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가시적으로 해나가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손해배상을 염두에 둔 특별법 제정에 올인해 진상규명이 뒷전으로 밀린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 항의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종의 민심의 지진인데 포항 지진을 정쟁 대상으로 계속 삼는다면 진앙지는 여야 정부 어디로든 향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원전 4호기의 계획 예방정비를 위해 어제 오전 9시쯤 원자로의 발전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성본부는 앞으로 석 달간 원자력 안전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월성 4호기의 원전연료 교체를 비롯해 설비 안전 점검과 설비 개선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포항 운하를 오가는 포항크루즈가 탑승객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포항크루즈는 2014년 3월부터 운항을 시작해 주말에는 1,500여 명, 주중에는 1,000여 명이 승선하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포항크루즈는 경남 함안에서 관광 온 이순희 씨 가족에게 80만 번째 탑승 기념으로 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이 포항 지역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입니다. 여행은커녕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장애인들을 위해 포항시의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외출에 나선 윤혜수 씨. 버스를 타러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각종 구조물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다 보니 남들보다 한두 시간은 더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노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언제 오는지, 몇 번 버스가 오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지금처럼 날씨가 좋은 날에는 괜찮지만 비가 온다든지 폭염이 온다든지 또 눈이 온다든지 이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특히 KTX 포항역으로 가는 저상버스 노선은 아예 없는 실정. 장애인들이 외출하기가 꺼려질 정도로 대중교통의 문턱이 높다 보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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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통수단인 동행콜을 신청해봐도 포항시가 보유한 30대로는 제때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포항시에서 운영 중인 버스 200여 대 중 저상버스는 현재 45대. 오는 7월 시내버스 67대 증차 계획과 함께 노선 개편이 예고된 만큼 이들은 저상버스 증차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 혹은 부모, 가족들의 것으로 치부되었으며 이들이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참고 좀 더 억압받는 형식으로 항상 풀리길 바래왔었다. 하지만 결국 그 무엇도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포항시는 대중교통 편의성 개선에 예산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를 늘리거나 바우처 발급을 통한 일반 택시 활용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오는 10월 제47회 신라문화제를 앞두고 경주시와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은 신라문화제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신라문화제를 내년에는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도약시킨다는 계획 아래 10개 부문의 52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를 위해 3개 팀 11명으로 실무팀을 구성하고 신라문화제 콘텐츠도 공모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 환동의 지역본부는 울릉군과 협의해 울릉도를 쓰레기, 플라스틱, 전봇대가 없는 깨끗한 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과 플라스틱 컵을 쓰지 않도록 하고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전선 지중화와 전봇대 없애기 사업을 벌입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친환경 정책이 울릉도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를 천북면으로 확정하고 행정 절차에 들어가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심 3가 상인들은 의회를 항의 방문해 이전 부지 재선정을 촉구했고 의회는 논란 끝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회 개최 첫날 열린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시민과 상인 100여 명이 상임위원회 진행을 막았습니다. 상인들은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 확정으로 중심 상권이 몰락하게 됐다며 부지 선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심이 살고 그 다음에 외곽지가 사는 방향,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도심 전체에 경찰서라든가 이런 행정기관에 빠져나간다면 결국은 같이 죽지 않아 써야 되는 겁니다. 또 경주시가 공공청사 이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청사 이전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서는 사실상 국가기관인데 경주시에서 해주고 말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경주시가 앞장서서 땅을 시민들을 속여가면서 땅을 사가지고. 주민들의 반발 속에 의회는 상임위를 열어 경찰서 이전 부지 매입비 산정과 도시계획 변경 절차 등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고 결국 찬반 투표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처리했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병행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 통과에 따라 경주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 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옛 경찰서를 일부 철거하고 새로 고쳐 도시재생본부와 농림축산해양국 등을 이전 배치할 방침입니다. 300여 명의 직원들이 가고 2개국이 집행하는 총 사업비가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경제 활성화는 오히려 현재보다 더 나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석호 경주시 의원은 경찰서 이전을 반대하며 삭발식을 가졌고 의회 안건 처리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도 커서 앞으로 경찰서 이전과 공공청사 재배치 과정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 지역 직업개교 취업률이 55.6%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직업개교 취업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경북은 전체 취업 대상자 5,600여 명 가운데 취업자가 3,136명, 취업률 55.6%로 전국 평균 32.8%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체계적인 산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직업개교 학생들의 기능 향상과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산마늘과 섬쑥부쟁이 등 울릉도 특산품인 산나물을 장기간 신선한 상태로 유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수확한 나물을 예비 냉장한 뒤
골판지 상자에 넣어 적정 온도로 냉장 유통할 경우 열흘 정도에 불과했던 신선도 유지 기간이 최대 25일까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방식은 육지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져 30%에서 40%만 상품화할 수 있었는데 신기술을 사용할 경우 상품화율이 80%에서 90%까지 향상됐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마음 놓고 건강검진 한번 받기도 어려운데요. 최근 안동의료원에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설계된 시설인데 대구 경북을 통틀어 처음입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안압을 측정하기 전 농아인 수검자에게 검사 과정을 설명하는 수호 통역사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에도 통역하는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안동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장애인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인데 대구와 경북을 통틀어 최초입니다. 수호 통역사가 상주해 별도로 통역사를 구해야 했던 과거보다 번거로움이 크게 줄었고 건강검진에 대한 전문적인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병원에 진료하러 갔을 때 이제 통역사가 없어서 이제 필담으로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수호 통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잘 전달이 되어서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이용자의 장애 특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굳이 휠체어를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된 결과서를 전달합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불편을 느낀 이용자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겁나서 그래요. 그게 편의시설에 앉아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용하다 보면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상당히 편하고 편리하고. 보건복지부는 3년 안에 장애 친화 건강검진센터를 100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차별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평등함을 이제 평등권을 이제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도 최고로 잘하는 그런 건강검진 기관이 되도록. 경북도 내 장애인은 17만 6천 명, 도민의 7%에 달하는데 이들에게 장벽 없는 세상은 이제 겨우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상북도가 세계 한인무역협회 도쿄지회와 일본 통상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북 중소기업 제품의 일본 시장 진출과 유통 채널 확대 지원, 경북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도쿄지회는 2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일본 경제계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부터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 전화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대표 전화 1544-3388로 전화하면 발신지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 창구로 연결돼 자격증을 보유한 시니어 컨설턴트를 통해 취업 상담과 알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노케어 등 공익활동형과 재능 나눔형 등 모두 8개 유형의 61만 개 일자리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비구름대가 몰려오고 있는데요. 오전에 포항과 경주를 시작으로 퇴근길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이면 울릉도와 독도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40mm로 양도 제법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건조특보는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 23도, 포항 24도, 경주가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에는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비가 내리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